강의나 이런 거는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강의,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강의가 뭐냐면 이 생각하는 어떤 띵킹하는 강의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저런 강의들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좀 부탁받은 것은 디자인 띵킹과 관련된 내용이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근육이 있으면요, 근육이 많으면 뭐가 좋죠? 사람이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없는 사람, 근육이 많은 사람. 지구력이 좋아요. 지구력 좋죠. 또 뭐가 좋죠? 대사량이 높아요. 또 몸매? 이쁘기도 하죠. 그렇죠? 네, 아름다워요. 네. 지탱한 힘, 그렇죠. 네. 그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또 다른 것도 하나 있어요. 회복력.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근육량이 없는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네. 근육량이 좋은 사람들은 회복하는 게 되게 빨라요. 그리고 일단 편하죠. 오르막길 올라갈 때 남들은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지만 이 사람은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생각의 근육이라는 거죠. 생각의 근육이라는 게 저는 그게 머릿속에도 있을 수 있고 근육이라는 게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근육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막 우울하거나 포기하거나 어떻게 보면 뭐 성과도 잘 안 나고 또 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지만 운동도 그렇잖아요. 근육량이 좋으면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뭔가를 팀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곤하면 못하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 생각의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도 코업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제가 알기에는 이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컨설턴트라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남의 일을 내일같이 해야 되고, 이걸 또 그 사람하고 되게 격렬하게 토론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또 솔루션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제 그게 컨설턴트의 역할인데, 진짜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직업이 아니고, 뭔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내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왔고 컨설팅만 10년 이상을 했는데도 늘 어려워요. 늘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이건 제 그냥 내용이니까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경영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주로 이제 뭐 전략이나 혁신 이런 쪽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제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좀 뭐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소셜 임팩트나 이런 쪽에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이슈화 되기 시작했죠. 제가 어제도 이제 원주에까지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왔는데 어제 주제도 어떻게 공공섹터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을 경영진 모아놓고 1시간 반 특강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메인스트림이 지금 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제가 장표를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이걸 다 얘기는 못 할 건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제 강의의 특징은 뭐 안 적으셔도 되고 뭐 나중에 보니까 동영상도 우리 또 최의원 대표님이 오셔 촬영하시는데 아마 동영상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그냥 쭉 듣고 그다음에 자료는 다 제공해 드리니까 제가 원래 제공해 드렸는데 정 작가님이 안 보내신 것 같아.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나중에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쓱 그냥 보시고 나중에 코칭하시면서도 한번 이렇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가끔 한 장의 그림이 한 장의 이렇게 메시지가 누군가한테 되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이제 요 얘기는 어른들은 되게 싫어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사실은. 만든 용어인데. 근데 이제 근거가 없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 보시면 이제 OECD 순위, 부정적인 지표들 쫙 보면 안 좋은 건 다 거의 1등이에요.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 다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좋은 거 되게 많아요. 저는 여기서 제일 이제 심각한 거는 사실 자살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6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나라. 다른 나라는 좀 떨어지거든요. 높긴 한데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되게 안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네. 학교 주변. 네.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는데, 이게 학교 주변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는 사실은 나지 않아야 되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사고로 죽는다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아마 보시면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되게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어쩌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끔씩 이제 제가 코칭하는 대학생들한테도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올까요?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막 던지셔도 돼요. 네. 시간이 없네. 오늘 제가 이거 1시간 반은 해야지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얘기하셔도 얘기하셔도. 네, 좋아합니다. 약간 좀 자기보다 남을 좀 더 생각해줄 때 배려, 그렇죠? 이타적인 마음들 또. 이타적인 마음도 가지면서 본인이 제일 잘하는 능력을 자신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개개인이 존중되고. 그렇죠. 존중 되게 중요합니다. 네. 사회적 가치의 1번이 인권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사회적 가치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제가 공공기관 가서 맨날 얘기해요. 사회적 가치가 12가지가 있거든요. 공공기관에 요구되어지는 1번이 인권이에요. 인권. 근데 그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인권을 얘기하지 않고는 나머지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인권을 빼면 다 의미가 없어져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네, 차별이 없는 거죠. 인권이라는 걸 한마디로 하면.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건 이제 뭐 정답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좀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이 디스커션하고 얘기해보면 너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되게 좀 다른 건데 아까 제가 헬조선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 나쁜 건 아닌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돼요. 네,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더 나아져야지, 더 좋은 세상이 돼야지 계속 그렇게 믿고 공부하고 일하고 누군가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겠죠. 그렇죠? 사람들을 배려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탁월함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제가 이제 대학생 코칭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한 4, 5년 됐어요. 4년 됐나? 횟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년이 됐는데 대학생 200명을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근데 거기에 키워드가 3가지예요. 1번, 자기다움. 2번, 탁월함. 3번, 선한 영향력. 이거예요. 먼저는 자기다워져라라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탁월해져라라는 거예요. 뭘 하나를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탁월하게 해라. 그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라. 그럼 세상은 좋아진다. 이거예요. 되게 단순해. 그럼으로써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그 메시지예요. 그걸 모듈로 해서 사실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모듈을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뭔가 이 사회적인 혁신,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례들을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바꿀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죠. 그렇죠? 예, 먼저는 보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학교 주변 교통사고 얘기했죠.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아이들이 둘이 서 있고 이렇게 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진짜 페인트 칠한 거예요. 이미지가 아니라 나무도 이렇게 어설프게 칠해져 있잖아요. 여기 위에 센서랑 등이 달려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낮이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밤에는요. 예, 뭘까요? 센서가 센싱해가지고 라이트 딱 켜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거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전자들이 지나갈 때 가독성이 뛰어나겠죠. 노란색 바탕에 딱 있으니까 이게 애들이 있구나. 이걸 이제 줘가지고 교통사고율을 줄인 거예요. 근데 여기 돈이 많이 든 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뭐 헬조선 얘기하면서 아동 교통사망사고율 높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루션은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해결 방법이에요. 돈이 적게 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첨부할 수 있겠지만 되게 의미 있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실제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 누가 냈을까요? 누가 냈을까요? 부모님들이 냈어요. 마을 주민들이 냈어요. 지역 주민들이.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어디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은지, 일어났는지 실제로. 그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실제로 이제 서울시의 그 성북구 기름동 쪽에 이런 이제 옐로우 카펫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동영상 타주시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코칭하실 때, 뭐 오늘 그 서울시설공단 그 지금 거 가지고 프로젝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은 이런 것들 다 관리해요. 뭐 정말 시설과 관련된 건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가로등부터 해가지고 온갖 걸 다 관리해요. 그렇죠? 다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조금 어려운 사례인데 일반 스타트업이 하긴 좀 어렵지만 자, 우리 지역의 치안이 좀 범죄율이 높고 이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자, 근데 미국에서 했던 게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범죄 지도라는 걸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샌프란시스코 공무원이 그냥 인터넷에 글을 한 편 올려요. 아, 우리 시가 범죄율이 되게 높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그냥 뭐 대단한 어떤 이벤트로 한 게 아니고 공모전도 아니고 그냥 올려요. 근데 인터넷에서 토론을 해요. 막 토론하다가 IT 회사 누가 아이디어를 딱 줘요. 우리가 IT 회사를 하는데 범죄 데이터를 주면 이게 지도에다 좀 표시를 해보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 공무원이 전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공무원이 범죄 데이터 모아가지고 줍니다. IT 회사에. 그래서 이제 지도에다 이렇게 띡띡띡띡 매핑을 해봐요. 그러면서 그 지도를 아무래도 보니까 데이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가지고 제보를 받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제보를 받습니다. 어떤 제보들이 오냐면 뭐 우리 동네 놀이터가 있는데 등들이 다 깨져가지고 어둡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뭐 놀이터 기능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기능이 아니라 밤만 되면 뭐 맨날 싸움질하고 되게 위험한 곳이 된다. 범죄 취약 지역이 된다. 이런 정보들이 올라가고 어떤 골목은 우리 골목인데 이게 몰라서 그렇지 이게 되게 위험한 골목이다. 막다른 골목이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되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경찰인데 범죄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까지는. 근데 딱 보니까 경찰은 뭘 하냐면 순찰 활동을 해요. 이렇게 취약 시간, 취약 지역을 이렇게 포인트로 딱 찍어가지고 경찰차로 이렇게 순찰을 한단 말이죠. 근데 경찰이 생각하는 위험 지역하고 위험 시간대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찰 활동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취약 지역에는 파출소를 둬요. 아무래도 파출소가 있으면 출동하기가 좋고,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거든요. 근데 파출소도 달랐던 거예요. 파출소 위치를 다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안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쵸? 지도에다가 범죄 빈도수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나중에 고도화가 돼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훨씬 더 고도화돼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오픈했는데 난리 났죠. 분양에서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결국 좋은 세상이 되려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시민의식이 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이게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조만간 바뀔 겁니다. 조만간 바뀔 거예요.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서울시 사례예요. 서울시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심야 버스가 있는 거 아시죠? 서울시에 이렇게 밤에 다니는 나이트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트 버스가 되게 불편한 게 많겠죠. 불만도 많고. 그래서 심야의 대중교통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누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냐면 KT에서 제안을 해요. 뭐 KT에서는 당연히 돈 벌려고 제안한 거예요. 빅데이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없어,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퍼런스를 만들려고 제안한 거예요. 자,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해요. 어떤 거냐면 서울을 이렇게 벌집 모양 있잖아요. 벌집 모양으로 잘게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를 쪼갰냐면은 1252개로 블럭을 쫙 쪼개는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미세하게 이제 벌집 모양으로 쫙 쪼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통신회사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통신 정보가 있겠죠. 데이터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상관 없지만 아빠들이 이제 야근하다가 집에 가기 전에 딸한테 문자나 전화를 해요. 좀 있으면 내가 집에 갈 건데 집에 갈 때 뭐 사갈까? 뭐 이런 걸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그거를 카운트해가지고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 쭉쭉쭉쭉쭉.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떤 데는 진해지겠죠. 그렇죠? 어떤 데는 올라가다가 말겠죠. 자, 버스 노선은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지난 곳들을 통과하면 됩니다. 그게 최적의 버스 노선도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서울시의 버스 노선을 최적화했던 사례 중에 하나예요. 서울시 공무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서울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좀 어려워요.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건. 근데 IT 회사의 간단한 아이디어 가지고 이건 사실 빅데이터 분석도 아니에요.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아주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란 말이에요. 카운트 해가지고 표시해가지고 뭐 진하게 나오는 거 어떤 거 있는지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했던 사례가 있고요. 자, 주차 문제 참 재밌어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얘기하는 주차장은 어떤 거냐면 야외 노상 주차장이에요. 뭐 여수 엑스포나 이런 데 가면은 막 자갈밭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실내 주차장은 무슨 이렇게 센서라도 있어가지고 왜 백화점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으면 비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주차장을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허벌판에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어디 비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차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막 해집고 다니는 거야. 막 해집고 다니는 거야. 이 문제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기름도 들 거고 아이들한테도 위험해요. 아이들하고 주로 많이 가거든. 근데 이게 뒤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칠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안전 문제, 노상 주차장의 안전 문제 어떻게 알아요? 보신 적 있어요? 했죠? 네.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솔루션이에요. 이런 게. The situation is getting worse. Car usage is increasing. Petroleum costs are rising. 자, 야외 주차장이에요. 그죠? Are scarce. People are stressed out. Every day a sole driver wanders 500 meters to find a parking space. In a month, this equals 15 kilometers or 1 liter. S-Oil 동영상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렇죠? is in Korea. 자, S-Oil에서 캠페인한 거예요. 사실은 캠페인한 건데 전 되게 괜찮게 봤어요. 네. Right here. 아주 심플합니다. 아이디어는. Thus begins the Here campaign. 자, 시어 볼륨이라고 볼륨이에요.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자동차가 주차를 하면 뒤로 밀려요. 그래서 볼륨이 아래로 떨어져요. 자동차가 나가면 올라오겠죠. 여기가 비었는지를 알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야, 이런 아이디어가 제가 볼 때는 베스트 프랙티스다. 이런 게.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 사례입니다. 이 사례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돈만 많으면 야외에다가 막 주차장 지으면 돼요. 빌딩으로 지으면 돼요. 뭐 돈이 얼마든지 상관없으면. 그죠? 아니면은 야외촌에다 센서 다 박아가지고 자,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제 앱에다가 보여주는 거지. 뭐 이런 거. 그럼 돈 많이 들겠죠. 개발 비용 최소한 얼마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뭐 이런 앱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서울역 주변에 주차장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공유 경제 컨셉이죠. 이거는 그죠? 네, 정보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컨셉이죠. 고령화 이슈도 되게 커요. 사실은 서울 특히 도심이나 이런 데는 고령화 이슈가 되게 큽니다. 근데 이것도 동영상에 있는데 이거 보셨어요? 앰뷸런스 드론 보셨나요? 또 안 보셨어요?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 아주 여기 막 이제 시간이 골든 타임이라는 거였죠? 막 골든 타임 들어가고 있어요. 자, 드론이 날아갑니다. 드론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예요. 시간은 지금 1분 40초입니다. 자, 2분 다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뭐 완벽한 서비스는 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프로토타입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땐 정말 의미가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개발자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 앰뷸런스 드론이라고 치면 이제 이 내용을 아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해결한 사회 문제는 고령화와 관련된 이슈겠죠, 그렇죠?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동영상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드론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은데 재미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력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전기는 계속 수요가 늘어납니다. 더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 커넥티드 카로 가면 더 많이 있을 건데, 근데 한전의 고민은 뭐겠습니까? 한전의 고민은 이 철탑으로 다 이게 전기를 다 이렇게 배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철탑이 영구적인 게 아니라 요게 애자라는 게 있습니다. 세라믹 제품인데 요게 깨져요. 요게 깨지면 단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전, 다 정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력망을 이렇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비를 해야 돼요. 계속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누가 할까요? 지금?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 여러분 보셨어요? 옛날에 생활의 달인이 한번 나왔어요. 막 철탑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모자 쓰고 쫙 올라가. 와, 막 이런 거예요. 저는 근데 생활의 달인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해요. 야, 꼭 사람이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누구나 다 나이를 먹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20대 이렇게 계실 텐데 조금 있으면 30대, 40대 금방 돼요. 나이를 먹어요. 한전 직원들도 나이를 먹겠죠. 그죠? 옛날에 20대, 30대는 막 철탑 올라갔는데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이게 잘 안 보여. 어질어질하고. 그죠? 위험해요. 근로자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옛날같이 그냥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냥 일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제가 보기에는.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개발한 것 중에 한전에서 지금 아이디어 낸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이 쫙 철탑까지 올라가요. 얘가 또 회피 비행이 가능해. 가다가 뭐가 있으면 얘가 회피를 딱 해요. 이렇게 회피를 하는데 딱 올라가가지고 얘가 특수 카메라 2대로 쫙 찍고 내려와요. 촬영이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걸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요거 깨졌네? 이거 바꿔야겠네? 그럼 그때만 한 번 올라가요. 한 번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2번 올라갈 일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려고 한전에서 이제 서비스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뭐 이거는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시설 공단하고 되게 관련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누가 불법 주차를 했어. 아니면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깨졌어요. 네. 그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쓰레기 투기를 했어. 되게 많죠. 이거 다 누구 소관이냐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이에요. 사실은. 근데 시설관리공단이 그거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같으면 순찰을 했어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깨졌나 안 깨졌나 뭐 이렇게 막 했어요. 되게 힘들었겠죠. 그죠? 이건 뭐냐면 전 국민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동생이 위스콘신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조카들하고 통화하려고 요즘에 별거 다 해요. 진짜. 70 되셔가지고 별거 다 하고 계시거든요. 핸드폰으로 다 하시더라고.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스마트폰으로 내가 이 관련되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까지 표시가 되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깨졌어. 찍어가지고 올리면 서울시설공단이 다 취합을 해요. 취합을 해가지고 이걸 와서 교체만 하는 거야. 자, 이게 더 빠르겠죠. 순찰해가지고 막 어디 깨졌나 안 깨졌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 주변에 주민들이 신고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훨씬 더 빠른 거죠. 그거 말고도 되게 재미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이제 뭐 소셜 벤처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이거는 그 홍윤희 이베이 코리아 이사님이죠. 이분이 한 게 뭐죠? 장애인들 용품 전문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별거 아닌데? 근데 그 전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왜 없었냐면 이게 사람이 갖는 하나의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거의 지금 제가 알기엔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걸어다니는데 문제 없고 듣는데 문제 없고 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회사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다 정상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이게 왜 가능했냐면 딸이 장애아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임원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엄마인 거예요. 이 딸아이 엄마인데 딸을 키우면서 장애아들을 위한 물건들을 사는데 다 이건 저기 있고 이건 저기 있고 다 알아봐서 일일이 다 주문하고 해야 됐던 거예요.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왜 내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지? 이거 통합해서 팔면 안 돼?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박이 납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거는 지금 최초 시도라는 거예요. 거의. 이상하잖아요. 그전에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뭔가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공감했겠죠. 어머니로서. 그죠? 그렇죠? 공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만듭니다. 뭐 이건 워낙 유명한 사례입니다. 햇빛 영화관. 뭐냐면 이게 이제 스토리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름이 기여운 연구원이에요. 삼성전자 연구원인데 자, 아프리카 갔는데 어느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아울리치나 이런 데 가끔씩 가보시면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들. 아이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음식, 뭐 깨끗한 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선입견으로. 근데 아이가 뭐라고 딱 얘기를 했냐면 영화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나 영화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퀘스천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연구원이 엄청 고민을 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요.
뭐냐면 간단합니다. 낮에 태양광, 뭐 아프리카니까 태양은 쨍쨍하니까 태양광으로 쫙 충전을 한 다음에 이 충전지를 통해 가지고 빔 프로젝트를 볼 수 있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이런 제품 없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제품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허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죠? 배터리가 일단 충전이 잘 돼야 될 것이고, 태양광에. 그리고 빔 프로젝트가 저전력이어야 되겠죠. 그죠? 메인터넌스도 용이해야 돼요. 구조도 간단해야 돼요. 그래야 아프리카가는 터프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해결해내요. 삼성전자 내 자기 동기들, 친구들이 다 엔지니어니까, IT 하는 사람들이니까,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해가지고 정말 만들어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기업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기업이 무슨 사회적 책임 해가지고 그냥 착한 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트렌드가 바뀝니다. 예, 기업에서는 뭔가 신사업, 신제품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해봤더니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만큼. 다 뭐죠? 출발점이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 한 번 들어준 게 아니라 공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나갑니다. 뭐 해외에도 되게 재미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제 뭐 내가 만드는 로테르담 해가지고 아이메이크 로테르담 해가지고 뭐 이런 프로젝트 있습니다. 이게 이게 저거죠. 클라우딩 펀딩했던 주로 사례예요. 네. 암스테르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복잡다단해요. 수로도 있고 되게 복잡다단합니다. 근데 노후된 곳들이 되게 많아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노후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펀딩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품들을 이름 새겨주고 이제 자기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새겨준 거야. 그래서 펀딩을 했던 사례 중에 하나요. 아마 서울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만들려면요 대가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대가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건 제가 보기엔 돈이에요, 돈. 사실은 돈이 있어야 뭘 해보지, 그죠? 그래서 펀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소화전 입양하기. 예.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011년에 폭설이 내립니다. 전신주가 쓰러져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미국에는 보면 소화전이 다 있어요. 되게 잘 돼 있어요, 나름.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소화전이 어딘지 못 찾아서 불을 못 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여기 이제 지도에다가 자기 소화전을 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입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이 소화전은 내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눈이 오면 거기 가서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몇 미터 치우고 이건 네 거야. 그래서 또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다 빨간색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물론 빨간색인데 이걸 칠할 수가 있어. 내가 원하는 색깔로.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이름도 막 새겨놓고 막 소화전을 칠해놔요. 눈만 오면 가서 계속 치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응력을 높인 거죠. 네, 그렇죠? 화재는 늘 일어납니다. 한국도 우리나라도 보면 뭐 노후된 데가 너무 많은데 다 요즘에 뭐 이슈 맨날 뭐 작년에도 사건 사고 많았지만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 데가 되게 많거든. 긴급한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그 소방 시설, 재원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없어서 못 끈 적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것들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례입니다. 시민들이 정말 그냥 내비게이션을 만든 거예요. 되게 재밌게. 네, 내비게이션 서비스 만든 겁니다. 그 이스라엘 저도 안 가봤는데 한번 언젠가 가보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되게 독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반듯한 이 구획이 나눠져 있는 곳들이 아니고 이렇게 산지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에요. 약간 부산보다 더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공사도 많고 이슈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가지고는 교통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시간으로 막 시민들이 올리는 거예요. 여기 지나갔는데 공사 중이야. 뭐 맨홀이 뭐 이렇게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만든 거예요. 네. 시민들이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뭐 이거 뭐 이제 푸드 클라우드 같은 거는 뭐 워낙 또 유명하고요. 그렇죠? 남는 음식. 네. 대형 뭐 음식점이나 유통점에서는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할 때 돈을 내야 돼요. 그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한편에서는 뭐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이 빈곤의 문제는 어느 나라도 해결 다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식사 세 끼를 못하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음식을 남아서 돈 내고 버리고 한쪽에서 음식이 없습니다. 이거를 연결해 준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한 거죠. 네. 또 이제 앱을 통해서 해결한 거야. 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만약에 해야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림 별거 아닌데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도 사회 문제가 되게 많아요. 뭐 저성장, 뭐 청년 실업, 양극화에 관련된 이슈, 고령화. 뭐 서울은 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어쨌든 지역적으로도 약간의 이제 양극화 이슈 있고요.
뭐 재난 사고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 이슈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사회적 가치로 바꿔내라라는 게 이번 정부의 되게 중요한 화두고요.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되게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바일 되게 중요하죠. 간단하게 정보만 공유해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뭐 드론이나 뭐 로봇 같은 것도 좋겠지만 이건 돈이 많이 좀 들겠죠. 그렇죠? 투자가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방법론이 필요해요. 예.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막 이거저거 사례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냥 어느 누군가 천재가 하나 그냥 아이디어를 그냥 낸 건가? 예. 아니면 무슨 뭐 그 흔해 빠진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막 이렇게 포스트잇 붙였다가 하니까 뭐가 나온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체계화시킬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디자인 띵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제가 쓰는 장표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융합되는 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 띵킹은 되게 좋은 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저도 원래 이제 IT 쪽에서 일을 원래 했었기 때문에 어떤 뭐 IT가 됐건 뭐 건설 쪽이 됐건 뭐가 됐든 여기 있는 방법론들은 약간 폐쇄적이에요. 거기 분야에서만 통용될 수 있고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 띵킹은 되게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듈로 넘어가겠는데 결국은 이제 디자인 띵킹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띵킹의 맹신론자는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어프로치, 방법론을 하나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사실 세상에는 문제 해결하는 기법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정도에 따라 어떤 뭐 출발점, 태생적인 거에 따라서 약간씩 쓰임새가 달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띵킹 되게 좋은 툴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자인과 띵킹이라는 단어를 라틴어 계열에서 왔고 계획하다, 그 다음에 한쪽은 곰곰이 생각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걸 이쁘게 만드는,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계획적이기도 통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죠. 이건 디자인 띵킹의 여러 가지 정의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키워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보면 어떤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요. 문제를 재해석하는데 이제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되게 시각화합니다. 시각화해요.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거죠. 만질 수 있게끔, 느끼게끔,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디자인 띵킹에서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 디자인 띵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3대 요소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제대로 된 디자인 띵킹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디자인 띵킹입니다. 그렇죠? 2번. 기술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능해야 돼요.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만 좋으면 안 돼요. 구현할 수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냐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냐는 거죠.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컨셉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 가능하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겠죠. 인건비가 나와야 사람들이 일을 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무일푼으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좋은 디자인 띵킹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자인 띵킹은 이걸 5단계라고 얘기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5단계가 아니라 사실 계속 이것들이 순환되고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5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돕니다. 돌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공감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탐색을 해요. 여기 어떤 문제가 있지? 탐색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를 해요. 진짜 뭐가 문제지? 문제를 딱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사실 디파인에서는 문제와 원인이라는 걸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문제 해결 기법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와 원인을 분류해요.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못 찾아요. 생각보다. 문제만 나열하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을 다 제거하면 문제가 사라져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문제가 뭘까? 그 원인은 뭘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못하는데 못하는 문제가 뭐지? 그 문제의 원인은 뭐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뭐 제 아이가 아니라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공부 잘 시키는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아이가 조동사랑 동사랑 구분을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뭘 해결을 하지. 그냥 공부만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속 얘기해. 문제가 뭡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이런 답답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하고 어렵죠. 아이디어 돌출하는 겁니다.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타입이라는 거는 정말 눈에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왜 프로타입 만들까요? 프로타입.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문제. 그렇죠. 맞아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 머리라는 게 물론 뭐 대단한 메커니즘이지만 사실 그거를 딱 뜯어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시각하고 다른 사람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빈틈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공공 쪽에서 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 얘기를 해주죠. 공공에서 옛날에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한테 그 식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나눠줬던 사업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정말 했거든요. 근데 얘가 그 바우처를 가면은, 컨셉은 간단해요. 바우처를 갖고 가면 그 이제 바우처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료로 밥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뭐 안 가는 거야. 한두 번 가다가 못 가.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 없는 아이라고 홍보하고 다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그냥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 거기에 아동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붙었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되게 행정적으로 심플하게 그냥 생각한 거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는 거야. 가동이 안 돼.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해보면 아이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 체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사실은.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5단계 이제 프로세서인데 이게 이제 중간에 돌아요.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이상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제 디자인 띵킹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꼭 이게 디자인 띵킹의 전유물이 아니고 문제 해결 기법이 다 똑같은데 뭐냐면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정의할 때 확산을 합니다. 쭉. 쫙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본 다음에 문제를 쫙 좁혀 들어가요. 그럼 야, 이게 문제야.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해결 방법이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1안, 2안, 3안, 4안 뭐 여러 가지 프로타입 이제 할 것들 아이디어를 쫙 펼쳐요. 그런 다음에 이거 하나로 다시 모아요. 야, 이거는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아까 그 예를 들면 그 이제 뭐 볼륨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뭐 돈 많이 들 것도 있겠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더 좋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쭉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산했다가 좁히고 다시 확산했다가 좁히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거는 머릿속에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를 할 때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되게 정말 다양한데 어떤 애들은 아이디어만 계속 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문제만 계속 지적해. 끝이야. 그러다 회의 끝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퍼실리테이터가 해주는 역할이 뭐겠어요? 좁히는 걸 해줘야 돼요. 사실은 좁히는 걸 해줘야 돼요. 좁히는 걸. 좁힐 때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렇지만 싸워요. 싸웁니다. 네? 예를 들면 우프나에서 자, 우리 홍보 모델을 이제 올해 정할 건데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 추천하시겠어요? 우프나의 홍보 모델 한다고 그러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연예인이요? 네, 연예인으로 합시다. 비욘세. 비욘세? 저 비욘세 나왔어. 또 누구로 하시겠어요? 저기 뒤에. 네. 우프나의 홍보 모델 하면 내가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누가 하겠어요? 저라면 대학생들? 오케이. 자,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보통 의사결정 뭘로 하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다수결. 막 싸워. 그리고 만약에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자, 대학생들. 이게 비욘세였어. 자, 대학생 선택이 됐어. 다수결로.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안 됐어. 그럼 이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반대 세력이. 너 걔랑 살아라. 뭐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좁힐 때는 감정을 해치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컨설팅에서 의사결정할 때 툴이 있어요. 툴 앤 테크닉이.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한 표가 아니야. 예를 들면 자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손으로 표시해 주시는데 5개로 표시해 주시고요. 보통이면 3개, 그다음에 괜찮으면 하나로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합쳐 보면 그러니까 yes, 오와 no가 아닌 거예요. yes, 오와 no가 아니라 5표, 3표, 1표로 행사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거죠? 누군가를 싫어서 이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좋긴 좋은데 얘가 더 좋아서 얘를 선택한 거야. 그러면 감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래 뭐 얘가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제가 많이 겪어보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보시면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은 절대 쓰지 마라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절대 컨설팅에서는 다수결 쓰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 제가 이렇게 쭉쭉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 페이지씩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방법론 같은 거 만들 때는 이제 뭐 컨설팅에서는 항상 방법론이 있지만 왜 해야 되는 건지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서 하는데 어떤 툴 앤 테크닉을 쓰고 그래서 아웃풋은 꼭 뭐가 나와야 되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제 한 페이지씩 좀 짤막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겠어요? 만약에 디자인 띵킹을 이해를 한다면 요 아웃풋, 요걸 뭘 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역으로. 네.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이런 툴을 쓰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웃풋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운 말들 많이 나오죠. 뭐 페르소나, 뭐 공감지도 뒤에 가면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물론 이게 뭐 하려면 꽤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근데 저는 디자인 띵킹에서 다른 방법론하고 정말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 1단계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공감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론은 공감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론은 요구사항 분석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얘를 바라보고 해석해낸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 그래요. 제가 IT 쪽을 했기 때문에 1번은 요구사항 분석, 2번은 그걸 가지고 설계하고 설계한 걸 가지고 개발하고 개발한 다음에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서인데 여기에 문제는 아무리 내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한들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맨날 딜레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구사항 분석을 나중에 보니까 잘못한 거야.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예요. 이때 이제 뭐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문제가 뭔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런 또 아웃풋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아웃풋들, 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툴들은 쓰시면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걸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놓고 회의를 할 수가 있거든. 앉아가지고 너 얘기해봐. 이거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툴 앤 테크닉을 쓰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더 중요한 거 싸우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 정리하는 거. 두 번째가 문제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쫙 돌출해야 되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는 것도 좋아요. 유사 사례, 비슷한 사례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아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들 되게 사례가 많아요. 오늘 제가 적게만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그런 사례들을 쭉 보면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하나 얻는 거죠. 야, 우리도 한번 이건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해결하면 되겠네. 아니면 뭐 모발로 하나 이거 만들면 끝나는 거네. 뭐 이런 걸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아이디어 돌출을 되게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뭐 스케치도 하고요, 뭐 우선순위도 돌출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표를 만들어서 합니다. 이때 이제 아이디어 돌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프로타입 만들죠. 드디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그렇죠? 이때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스토리보드를 만들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뭘 지어요. 지어가지고 진짜 뭐 가상의 병원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가상의 호텔 뭐 이런 것도 만들거든요. 가상의 주차장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정말 해보는 거예요. 재밌게 뒤에 보면 사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테스트 해보는 거죠. 정말 그러면서 이제 의견도 듣고 막상 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죠. 테스트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하는 데나 보통 프로토타입이나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야, 해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자, 제가 툴 앤 테크닉을 몇 가지 나열을 해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뭐 서울시설공단에서 문제점을 돌출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예요.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미 문제는 물론 그 문제가 맞다면 한 단계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디파인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SDG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골드를 나열해 놨잖아요. 근데 또 이 베네핏이라는 기업에서 보니까 이걸 카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떤 문제, 그 뒤에 이제 이슈들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136장 정도 되겠죠. 그럼 쫙 펼쳐놓고 예를 들면은
자, 우리 마을이에요.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쫙 카드 놀이하듯이 쭉 본 다음에 고르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럼 이게 우리 공동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고 문제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왜 이걸 할까요? 뭔가 토론을 하다 보면요. 누구 의견을 듣게 되냐? 빅마우스들이 있어요. 큰 목소리 내는 사람들로 막 가게 돼 있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끝날 때는 회의가 잘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안 해. 더 이상. 다음 회의 때부터는.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회의 시간을 점유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퍼실리테이터가 항상 고민해야 돼요. 시간을 정하는 거죠. 자, 오늘 회의 때 오늘 의견을 내는데 예를 들면 반드시 포스트잇 한 장에다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내는데 돌아가면서 하나씩 발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5분, 10분 드릴 테니까 쓰시고요. 10분 뒤부터는 이제 뭐 그걸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이라 아니고 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또 라이팅에서 하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의견 나올 때도 이렇게 좀 종합적인 어떤 의견을 이제 이슈를 찾을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제가 이제 요거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자, 퍼소나 이게 뭐냐면, 자, 마케팅에서는요 이렇게 나눠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퍼소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놓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20대 여성인데 결혼을 했고 아이가 하나 정도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30대라도 다 같을까요? 결혼한 30대가 있고 안 한 30대가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30대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이게 사실은. 그냥 30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쇼핑하는 거라든지 어떤 생활 패턴이 다 달라요. 자동차 살 때도 똑같아요. 아이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사람 뭐 아들 쌍둥이 둘에 뭐 딸 하나예요. 그럼 차 뭐 사야겠어요? 카니발 사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소위 패턴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뭔가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타겟을 정할 때 하는 얘기예요. 자, 시설공단에서 문제를 줬습니다. 그럼 그 타겟을 정할 때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나. 자, 이해관계자 맵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하나의 사례고 저희가 나중에 드릴 텐데 이거는 시장 있잖아요. 시장을 개선을 많이 해요. 우리 뭐 전통시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전통시장의 매출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떨어지는 걸 개선하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힘들겠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있는지를 쭉 이제 이렇게 돌출해서 이해관계자 맵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양식이 특별한 게 없어요. 각각의 그 객체를 다 찾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서 이렇게 연관관계를 쭉 그려나가는 거예요. 마치 마인드맵처럼. 그죠? 주로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되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고 조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와 연관되지만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자 맵을 그리면 우리가 고민하는 요 지역 어떤 도메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쭉 있는지를 쫙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찾아내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뭐 시장이니까 이렇게 간단하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마 아실 건데 여기 이렇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프로세서라고 봐요. 그럼 쇼핑하기 전에 뭐 검색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검색하고 운전하고 가서 파킹한 다음에 뭐 지하에 파킹한 다음에 백화점 매장에 들려가지고 쭉 돌아다니면서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여기다 쫙 다 그리는 거예요. 왜 그릴까요? 어떻게 상품이 네. 거기에 그 전환이 됐는지 그 과정에 그쵸. 고객들이 네. 어떤 감정을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세서하고는 좀 다른 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뭐 내용이 중요한 거랑 시장 그거 좀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는 감정 상태가 좋아요, 보통이에요, 나빠요. 여기 보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뭐 여기 보면 이제 시장으로 가기 전에 인터넷 검색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고객이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싫은 곳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걸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만 개선하면 되겠어요? 불편하고 싫은 것만 개선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안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라고요.
시장 사람한테 개선안을 내라고 그러면 무슨 안을 내냐면 여기에 있는 것만 개선안을 내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전통 재래시장에 내가 찾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지 않겠어요? 고객 입장에서. 그죠? 그럼 가기 전에 서칭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뭐 망원시장 딱 치고 들어가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 딱 넣으면 자 지도에 따다다닥 표시를 해줘야 돼. 이게 유사한 물건이 어디 어느 상에 있다 이렇게. 그럼 내가 가서 거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몇 호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망원시장 얼마나 넓은데 그걸 다 비집고 돌아다니나? 뭐 힘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물건을 찾기 어려우니까 안 간다라는 거는 시장 상인들은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전시도 잘 해놓고 파는데 왜 몰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공급자 입장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시장 가기 전, 후도 다 있어요. 물건을 사가지고 들고 가는 것도 불편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참 그런 거 잘하는데 명동 가면 중국 사람들 많이 와서 화장품 쇼핑하죠. 매장에서 택배로 바로 보내요. 아시죠? 예.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예.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화장품 딱 고르고 패킹 딱 하면 주소만 딱 적으면, 그러니까 이게 안 갖고 다 가도 된다는 거야. 예. 여행 끝나고 집에 가면 중국집에 가 있어요. 예. 이런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서비스겠어요? 요 서비스예요. 들고 가기 힘드니까. 화장품 뭐 크지는 않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여기서 고안해낸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런 건 택배 서비스, 국제 택배 서비스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저니맵은 좀 괜찮아요. 네, 쓸만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아까 감정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프로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을 표시한다는 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컨셉 돌출할 때 이제 아이디어인데, 이거 많아요. 많은 툴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해 줄 만한 거는 이제 뭐 로지컬 싱킹 할 때도 얘기하지만, 만달 아트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 유명해진 거는 야구 선수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야구 선수가 자기가 앞으로 할 것들을 목표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죠? 이 가운데가 출발점. 이 사람 목표가 뭐냐면 8개 구단의 드래프트 1순위가 되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것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9가지가 있다고 얘가 뽑은 거예요. 자, 멘탈 중요하다라고 뽑았습니다. 멘탈 중요해. 자, 멘탈이 잘 되려면 또 9가지를 뽑아요.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그죠? 자, 1단계, 2단계까지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할 것들을 쫙 다 정해놨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8개씩 있죠. 8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4개의 지표를 만든 거예요. 64개를 내가 잘성을 하면, 그럼 역으로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당연히. 됐으니까 여기 표시되는 거죠. 아이디어 생각할 때,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꼭 무슨 그런 뭐 워크숍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9가지를 돌출하고 9가지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는 브레이크다운하는 기법들. 필요한 거예요. 뭘로 할까요? 야, 역시 우리 3M은 참 돈 많이 벌어요. 포스트잇. 포스트잇. 참 대단합니다. 포스트잇. 야, 진짜 돈은 포스트잇이 벌고 있어요. 또 이게 매트릭스 같은 걸 쓰는 것도 있어요. 매트릭스 같은 거 쓰는 거 있는데, 매트릭스가 제가 보기엔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2가지 축으로 딱 놓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할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 중요한 일, 급한 일, 안 급한 일. 이렇게 이제 설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선순위 돌출하는 것도 쓰는데, 여기는 좀 이제 다른 모델을 쓴 게, 여기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축은 뭐냐면 어떤 서비스가 없으면 다소 불편하다, 없으면 싫다, 없으면 너무 싫다,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표가. 이쪽 세로 축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있든지 말든지. 약간 좋을 것 같아. 있으면 좋아, 있으면 아주 좋아. 있으면 환상적이야. 비슷한 얘기 같죠? 말장난 같죠? 근데 이 매트릭스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걸 딱 표시를 해보면 어떤 게 중요한지 딱 눈에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 돌출하는 매트릭스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뭘로 하면 좋을까요? 설문 같은 거 한번 쫙 돌리는 거지. 설문 딱 돌리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야, 이게 뭐 아이디어 이렇게 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 중에 야, 이게 더 중요하네. 이걸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이 많이 나온다는 게 얘기예요. 많이 나올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효과적인 것부터. 그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그걸 찾아내는 기법이에요. 이게 하나. 근데 여기다가 뭐 의견 내라고 하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자기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뭐. 그치? 그죠?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아이디어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한 3일 동안 게시를 하는 거야. 다팅하는 거죠. 갤러리 워. 스티커로 붙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스티커.
인당 3개씩 나눠주고 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데 많이 붙여 있겠죠. 근데 그걸 선택하는 거야. 그 솔루션을.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되게 쉬운 솔루션이고, 요건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캐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결핍 시 불만족도, 충족 시 만족도라는 매트릭스로 보는 거예요. 예?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해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게, 여기 보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 종이로 이렇게 여기다 전지 쫙 펼쳐놓고, 종이로 이렇게 모형 만들어가지고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야, 이렇게 돌아다니고 고객들이, 뭐 이런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돈 많이 들지 않겠죠. 예. 실제 구현하는 것보다는 돈 많이 들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레고로 하는 거. 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레고. 레고로 해가지고 뭐 얘는 고객 누구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프로타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불편한지.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런 프로타입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게 뭐 도서관일 수도 있고 카페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바닥에다가 정말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는 거죠.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려보고 어느 게 공간적으로 보면 좀 덜 불편하고 이럴까? 이런 거 어디서 할까요? 병원 같은 거. 아동병원 이런데 공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간만 바꿔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훨씬 편합니다. 그죠? 공간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뭐 카페 디자인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자, 이런 거는 이제 아예 정말 이렇게 매장 같은 거 한번 진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들겠죠. 이게 근데 좀 현실에 더 가까울수록 사실은 훨씬 더 피드백 받기가 좋겠죠. 그죠? 돈이 있으면 좀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뭐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좀 이런 걸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스인데 이게 뭐냐면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요 디자인 띵킹 5단계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디자인 띵킹이 좋긴 한데 아이디어 만들고 솔루션 만드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요. 그게 좀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아요. 어떻게 이거를 프로세스는 다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지속 가능하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거냐라는 게 부족합니다. 디자인 띵킹에는. 그래서 요거를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야. 야, 이게 매출이 진짜 나냐? 뭐 ROI가 언제쯤 나올 것 같지? 이익은 얼마 나오냐? 영업이익은 어때? 뭐 인건비 빼고 뭐 빼면 남긴 남어? 뭐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재무적인 것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회적 가치나 어떤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 창업을 한 데가 많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는 돈을 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떼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먹고 살 만큼은 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임대료 내고 직원들 월급 줘야죠. 4대 보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스타벅스도 해주는데. 좋은 일 하는데 4대 보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버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것도 하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되게 전문적인 역량이고 자격증도 있어요. 이게. 저도 그 자격증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좀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이런 걸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해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이제 이런 양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거의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양식만 보여드려서 간단하게 보이지만 책 한 권입니다. 뭐 푸드트럭 같은 거 모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지 않죠. 사실 더 복잡해야지. 프로젝트 관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지식 체계는. 그래서 뭐 스코프 매니지먼트, 리ኳ이먼트 분석해가지고 범위 관리 어떻게 할 건지, 타임 매니지먼트, 일정 어떻게 맞출 건지, 코스트 매니지먼트, 예산 버지팅하는 거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퀄리티 어떻게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퀄리티 관리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사람도 필요하니까 팀워크 어떻게 만들고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랑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 그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일을 하다 보면 리스크가 있어요 반드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떻게 할 건지, 프로큐먼트 우리가 모든 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아웃소싱을 와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웃소싱 할 건지,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 건지. 이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전체 지식 체계예요. 이게 책 한 권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그걸 다 공부하라고 하진 않지만 좀 만약에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스크럼 모델 같은 겁니다. 태스크 보드. 간단해요. 이 보드에다가
하나 만드는 거죠. 이렇게 투두 할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끝낸 거. 이걸 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예를 들면 스탠딩 미팅. 뭐 회사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안 모이죠, 그렇죠? 매일 안 모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 일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인프로세스 단계 일이 되게 중요해요. 할 일 적는 것도 중요한데 하다 보면 일정대로 절대 일이 안 끝나요. 절대 일이 안 끝납니다. 계획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바꾸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계획은 바꾸려고 하는 건데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또 그때 협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팀워크에 있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판결되는 거죠. 누가 문제를 얘기했을 때 야, 그러니까 잘해보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가 책임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감하고 야, 그래? 우리가 예상 못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자. 아니면 이건 좀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 아니면 뭐 자원을 더 투입해야겠네. 그리고 의사결정을 쭉쭉 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면 그게 한두 개 버틀렉이 생기면 절대 일이 끝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인프로세서 단계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 그래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우리보다 강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탁월한 누구도 우리보다 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닌 보통 사람들을 모은 우리, 그죠? 우리를 만들었을 때 얘네가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팀워크만 맞으면, 그죠? 근데 팀워크가 깨지는 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말이에요, 말. 말 때문에 깨지는 게 너무 많아. 말 조심해야 되고, 그죠? 그거를 잘 지켜나가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회사가 좋은 회사, 그 조직이 좋은 조직인데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나가야 돼. 이런 회사는 절대 성과가 안 내겠죠.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감추거나, 그죠? 그러겠죠,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전가하겠지.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럼 조직 문화가 아주 나쁜 회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놓고 가시화하라는 겁니다. 자, 뭐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정말 시간은 제가 잘 맞춥니다. 뭘 하든지 간에. 자, 디자인 띵킹 같은 방법론이 왜 필요한가라는 말인데,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독일 사람이고 영국에서 나중에 활동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형 철학자 이런 말을 써요. 되게 통찰력이 높은데 아주 뭐 거창한 이론을 만든 게 아니고요. 되게 소소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책도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이건데, 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이 키워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 내가 많이 알아요. 근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설명한 것만큼만 내 세계라는 거예요. 내 세계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디자인 띵킹이나 뭐 이런 저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겁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 계획서 안 만들어도 되고 방법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집에 뭐 조그마한 강아지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냥 설계도도 필요 없습니다. 대충 스케치해가지고 나무 사다가 대충 지으면 돼요. 조그맣게. 근데 여러분들이 내 친구들하고 살고 뭐 이런 뭐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2층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게. 왜냐? 시공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려고 방법론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으니까 이 방법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의 맹신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다는 것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제때제때 꺼내놔야 돼요. 그게 이제 컨설턴트나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향후에. 그러니까 컨설턴트는 갖고 있는 게 다양한 사례와 기법들을 엄청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딱 던져보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한번 해보게 볼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어차피 모든 길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항상 새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새로운 일이야. 그러니까 던지고 가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강의 이렇게 마쳤고, 좀 있으면 이제 벚꽃도 필 거고요. 문자 하나 써둘까? 문자 이거 하나, 이거 읽을 수 있을까요? 윗자만. 이거 여기 다 알죠? 요거 뭐야? 그죠? 역시 내가 오늘 잘 선택했어요.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일부러 한문을 가져왔거든. 난 정말 너무 잘 선택했어요. 군자불기라는 말이에요. 예, 군자불기.
직역을 하면 뭐냐면 군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 동양 철학, 특히 공자가 얘기하는 군자는 이노베이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혁신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은 그게 이제 군자라는 사람입니다. 군자는 아니 불자, 그릇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릇 기자거든요. 직역하면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무릇 군자란 한 가지 용도에만 쓰이는 그릇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군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더 나은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릇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자기가 책임지는 요 영역에서 내가 탁월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누군가랑 소통을 해야 돼요. 저도 많은 걸 배워요. 사람들한테. 여러분한테도 제가 배워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든요. 소통해야 돼요. 저도 이제 제 거 오늘 제가 발표를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발표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듣겠죠. 그럼 저도 배우는 거예요. 자, 소통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에서 더해서 더 늘어나요. 쫙 늘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통합이에요. 내가 다시 내 거를 가지고 수렴해서 내 거를 다시 만들어내요. 새로운 것들을. 그렇죠? 통찰과 소통과 통합 이렇게. 네. 그래야 이걸 달성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세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네? 대한민국의 따뜻한 봄날. 미세먼지도 없고 청년들 취업도 좀 잘 되고 그렇죠?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 네.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역할들을 작을 수 있지만 작지만 그 역할을 하면 그것들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더 좋아지겠죠. 이게 제 믿음입니다. 네.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이후에 또 일이 있대요.